미국 정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 올랐고 엔비디아도 2.3%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직전 거래일 장 초반 27만 6천 원까지 뛰었다가 26만 500원으로 내려왔죠. 미국발 훈풍은 이어졌지만 메모리 대표주인 마이크론은 반대로 밀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주의 상승을 따라 반등할까요? 아니면 다시 전강후약 흐름을 보일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한국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를 함께 오늘의 중심 질문은 단순해요. 미국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전 거래일처럼 장 초반 기대가 빠르게 식을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하는지입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지금 마음이 복잡하실 거예요. 최근에는 하루에 6% 넘게 올랐다가 다른 날에는 8% 넘게 밀리는 급격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방향을 한번 맞췄다고 안심하기도 어렵고 한번 밀렸다고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미리 찍는 것보다 어떤 신호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먼저 가격 흐름은 두 문단 안에서만 짧게 복기해 볼게요. 직전 거래일 삼성전자는 높은 가격에서 출발해 그 자리를 고가로 기록했고 장중에는 26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확정 거래일 기준 가격은 저점권에 가까운 26만 500원이었고 전날보다 0.58% 오른 상태였죠. 겉으로만 보면 플러스였지만 하루의 흐름으로 보면 출발할 때 들어왔던 기대를 대부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그래도 올랐으니 강한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고점에서 크게 밀렸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전날보다 상승했다는 사실은 매수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이지만 장중 힘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높은 자리에서 기다리던 매도 압력도 만만치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은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 판단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고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였어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흐름은 분명 우호적인 출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도 장전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요, 미국 반도체주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론은 1.2% 하락했거든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은 인공지능 연산과 관련한 기대가 여전히 강하다는 뜻이지만 마이크론의 약세는 메모리 업종 전체가 한꺼번에 강해진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기대와 메모리 업황을 함께 반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쪽 신호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장이 삼성전자의 초록불을 켜준 것은 맞지만 곧장 전력 질주하라는 신호까지 준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한국장에서 실제로 매수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비로소 미국발 분위기가 연결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미국 시장의 상승은 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힘을 오전 이후까지 유지하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의 판단과 삼성전자 자체 재료에 달려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삼성전자의 신용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하면서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수혜 가능성을 언급했죠. 이 소식은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앞으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과 재무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외부 평가기관이 더 좋게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됐다고 해서 오늘 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평가는 회사가 돈을 빌리고 갚을 능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여력, 향후 현금 창출 가능성을 길게 살피는 자료예요. 주가는 이런 장기 변화를 미리 반영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대가 과도하게 들어오면 좋은 평가가 나온 뒤에도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판단과 오늘 좋은 매수 자리라는 판단은 구분해야 하죠.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늘고 가격 환경이 좋아지면 이미 갖춰놓은 생산 능력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도체는 설비에 먼저 큰 돈을 쓰는 사업이라 제품 가격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 후보로 언급되는 배경도 생산 규모와 사업 범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익은 계속 이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수요가 꾸준히 늘고 공급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좋은 업황이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져요. 반대로 업체들이 생산을 너무 빠르게 확대하거나 실제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면 가격 환경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슈퍼사이클이라는 강한 표현 자체가 아니라 개선된 이익이 여러 시기에 걸쳐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구글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 높은 목표 주가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평가는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장전 기대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목표 주가는 오늘 도달해야 할 가격이 아니라 향후 실적과 산업 환경에 여러 가정을 적용해 계산한 장기 평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하면 삼성전자도 당연히 큰 돈을 버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에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실제 수요로 이어져야 하고 삼성전자가 필요한 제품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야 하며 그 매출이 의미 있는 이익으로 남아야 하죠.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특정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 사이에는 실행 과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혜 후보로 언급되는 이유는 사업 범위가 넓기 때문이에요.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모바일 기기까지 인공지능 생태계의 여러 구간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의 변화가 다른 제품의 기회로 확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사업 범위가 넓다고 해서 모든 부문이 동시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속도를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뉴스는 강한 출발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추세 전환의 증명서는 아닙니다. 기업 이익이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가는 기대를 먼저 반영하거든요. 기대가 너무 빠르게 커지면 실제 성과를 확인하기 전에도 주가가 앞서 달릴 수 있고 이후 작은 불확실성만 나와도 되돌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의 전강후약 흐름도 기대와 확인 사이의 간격을 보여준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장이 시작되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출발 가격의 높낮이가 아니라 장 초반 흔들림 이후 가격이 안정되는지입니다. 강하게 시작하더라도 다시 빠르게 밀리면 좋은 미국장과 긍정적인 뉴스가 출발 가격에 먼저 반영됐을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출발이 기대보다 약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천천히 회복한다면 매수 판단이 뒤늦게 붙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오르면 일단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첫 움직임만 보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상승과 증권가 평가는 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알려진 재료예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기대는 시초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직후의 상승보다 그 상승이 오래 유지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오전 이후의 지속력입니다. 장 초반에 올라간 뒤 점심 무렵에도 높은 구간을 유지하는지 흔들린 뒤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직전 거래일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힘이 약해졌습니다. 오늘은 반대 모습이 나와야 미국발 훈풍과 자체 뉴스가 일회성 기대를 넘어 실제 판단으로 연결됐다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가격과 거래량의 조합입니다. 직전 거래일의 참여 규모는 앞선 4거래일 평균의 90% 수준이었어요. 주가가 크게 흔들렸지만 최근 평균을 압도할 정도로 강한 참여가 붙은 것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방향이 나타난다면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참여가 함께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그 신뢰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량이 늘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상승하면서 활발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매수 판단이 들어온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하락하면서 급격히 증가한다면 손절이나 차익 실현이 몰리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같은 수치라도 가격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숫자를 따로 보지 말고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참여가 커지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원달러 환율도 보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77 원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구간에서 원화가 갑자기 더 약해지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환율 때문에 느끼는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율 안정 하나만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미국 반도체 분위기가 국내 가격에 실제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왜 환율을 보조 신호라고 할까요? 원화가 안정돼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식으면 삼성전자는 약해질 수 있고, 환율이 다소 흔들려도 업황 기대가 강하면 주가가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의 숫자로 모든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하면 실제 시장 반응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급격한 부담을 만들지 않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가격의 지속력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최근 수급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직전 거래일까지 최근 닷새 누적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순매수했고 직전 거래일에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해당 기간에 소폭 높아졌어요. 이 흐름은 중기 기대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장중 밀렸는데도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졌다는 점은 보유자에게 심리적인 완충 재료가 될 수 있죠. 오늘 수급은 장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샀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는 큰 폭의 순매도를 보였고 매수 주체가 존재했는데도 직전 거래일 가격은 고점의 힘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누군가의 매수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쪽의 매도가 더 강하게 가격을 누르면 주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수급은 방향을 보장하는 답이 아니라 누가 현재 가격을 받아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삼성전자 비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장 초반 한두 번의 출렁임만으로 기존 판단을 모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종이 무너지지 않았고 메모리 업황과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기대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다시 빠르게 밀린다면 추가 매수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계좌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지나치게 큰 분은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물타기부터 고민하면 안 됩니다. 기업 전망이 긍정적인 것과 내 계좌가 안전한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한 종목에 자금이 많이 몰려 있으면 작은 등락도 전체 계좌에는 큰 충격이 됩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확신이 강하더라도 비중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라면 전망보다 계좌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하죠. 새로 진입하려는 분은 시초가를 정확히 맞추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낮은 가격을 잡는 것보다 자신의 판단을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강한 출발 뒤에도 힘이 유지되는지, 약한 출발이라면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지를 보고 나눠 접근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첫 상승을 놓쳤다는 조급함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면 최근 같은 급등락 구간에서 대응 여지가 줄어듭니다. 반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이 좋고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으니 직전 거래일의 밀림은 단순한 차익 실현일 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해석이 맞다면 오늘은 낮아진 구간에서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고 상승을 시도한 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장중 조정이 있더라도 회복하려는 힘이 반복적으로 확인돼야 하죠. 반대로 최근에 좋은 재료가 이미 주계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 초반 뉴스로 잠깐 오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다시 매도가 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미국 업종의 우호적인 분위기에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약하다면 종목 내부의 기대가 너무 앞서갔거나 차익 실현 욕구가 더 크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못 오르는 모습은 나쁜 환경에서 밀리는 것보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오늘 확인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 훈풍이 삼성전자 출발에 반영되는지 보고 그 다음 초반 움직임이 오전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가격 방향과 참여 강도가 같은 쪽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세 가지가 함께 좋아진다면 반등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서로 엇갈린다면 성급한 추격보다 관찰이 우선입니다.
오늘 중심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확인이 필요한 반등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의 상승은 우호적이고 메모리 업황 및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미국 메모리 대표주는 약했고 삼성전자도 직전 거래일 초반의 강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뉴스만 믿고 강한 추세가 바로 재개된다고 보기보다 국내 시장에서 기대가 실제 매수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이 판단을 확인해주는 신호는 장 초반 흔들림이 제한되고 반등을 시도한 뒤 그 힘이 오전 이후에도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반대 신호는 우호적인 미국장과 긍정적인 뉴스에도 높은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밀리면서 낮아진 가격을 지키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결국 오늘은 뉴스 제목의 크기보다 계좌 비중을 먼저 점검하고 가격의 지속력과 참여 방향을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계좌의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종목명과 평가 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 계좌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줍니다. 종합 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를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 지수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같은 종목을 똑같이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유 종목과 비중, 손실 구간, 현금 상태를 확인한 뒤 각자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세력당화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